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한 장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중국 군부를 둘러싼 고위 인사 관련 소식이 또다시 거론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인사 기사처럼 보입니다. 부패 혐의로 조사받는다. 기강회의로 문책받는다. 조직 정비 차원이다. 중국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 한 줄 보고 또 저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종종 권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력도 세계 최상위권이고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가 바뀌고 동아시아 안보가 흔들리고 결국 우리 삶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월급, 우리 수출, 우리 안보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한 사람의 결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면 주식도, 환율도, 전쟁 위험도 모두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정리가 아니라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보이는 눈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군대가 한 사람의 말만 듣는 나라, 과연 안전할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군부입니다. 최근 중국 군부 상층부에서 의미심장한 인사 변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부 최고위 인사가 조사 대상이 되거나 일부는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는 듯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히 부패 척결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군부 안에서도 예외는 없다. 바로 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진핑은 이미 당과 정부 조직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달랐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닙니다. 총을 쥔 집단이고 국가 권력의 최종 수단이며 내부 결속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군부는 언제나 권력의 마지막 변수였습니다. 2014년, 2015년 이후 이어진 군부 숙청 흐름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군부의 독자 권력 제거, 그리고 최근의 인사 변화는 그 마지막 퍼즐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상 시진핑 1인 지휘 체계로 완전히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뉴스가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갈등, 미중 전략 경쟁, 이 모든 변수 속에서 군부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부 장악은 단순한 권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문제로 읽히는 겁니다. 임기 제한이 사라진 권력,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2027년 중국 공산당 21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1인 독재의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 시대 이후 임기 제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쩌민도 후진타오 모두 10년만 하고 물러났습니다.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하는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임기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중국은 다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연임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4연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연임 횟수보다 구조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2035년 중장기 발전 목표를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국가 발전 비전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강력한 명분입니다. 이 목표를 완수할 사람은 오직 현 지도자뿐이다. 이 논리가 반복될수록 장기 집권의 정당성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 후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차기 지도자가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흐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구조 자체가 장기 집권 신호로 읽힙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통제는 약해질까요? 더 강해질까요? 시진핑의 권력은 정치와 군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경제와 사회 전반까지
깊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는 중국 경제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윈 사태 이후 기업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즉시 강한 제동이 걸립니다. 자본은 당을 넘어설 수 없다. 이 원칙이 중국 경제 전반을 지배합니다. 민간 자본은 위축되고 국유 중심 구조가 강화됩니다. 경제는 둔화되고 금년실업은 늘어나며 부동산 위기도 계속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성장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은 보통 더 강한 통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이 국가 이념이 되고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인 숭배의 구조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군부 충성체계 단일화, 정치 후계자 없는 구조, 경제사회 통제 강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며 권력은 점점 더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의 선택 하나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국은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사드 사태 때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중국의 결정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말입니다. 대만 문제가 커지면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한국의 안보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우리의 핵심 산업도 모두 중국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진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보이지 않는 흐름을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